안녕하세요. 우리 본범의 인물에 대해서 성격을 물었었죠. 여러분들이 답한 걸 보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수정하고 보충하고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맞는 답들이 많을 테니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필의 성격을 묻고 있습니다. 봉필이가 장인어른이죠. 빙장님. 첫 번째, 딸만 셋을 든 마름. 마름이 그 소작인과 지주, 땅 주인 사이에서 소작인이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마름 역할을 하고 있고 관리자예요. 중간 관리자. 그만큼 또 중간에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인심을 잃고 산다. 마름으로서 살아서 그렇기도 하고 딸 셋을 두고 대릴 사위를 바꿔치기 한다라는 게 대릴 사위가 옛날 풍습이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사위가 그 집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나중에 딸을 데려간다. 뭐 그런 풍습인데 딸이 셋이니까 첫째 딸을 시집 보내면서 또 일꾼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부려먹고 뭐 돈도 안 주면서 말이죠. 지금 둘째 딸 점순이를 성례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돈도 안 주면서 계속해서 일을 부려먹고 있는 그런 걸로도 인심을 잃고 있는 거 맞죠? 일 잘하는 나를 놓치기 싫어요. 셋째 딸이 6살밖에 먹지 않았어. 한 12살은 돼야 다음 대릴 사위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그 공백기가 없도록. 나 점순이와 나를 결혼시켜 내보내고 다시 대릴 사위를 드릴 처지가 못 된다. 고민을 한다. 다 맞는 얘기는 한데 맞는 얘기긴 한데 요거 하고 요 여기 똑같은 거잖아. 보면은 어디서 긁어온 거죠. 누구야? 밑에 것도 당연히 그대로 긁어온 걸 텐데 혼인을 미끼로 나를 부려먹는 교활하다. 맞는 얘기지. 체면 칠해를 좋아한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뭐 걸을 때의 장면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배를 내밀고 막 이렇게 어, 걷는 것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장인어른 말고 빙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도 나오죠. 또 뭉태가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멀어진 계기를 보면은 뭉태가 원래 사또 같은 이렇게 모자 사또 같은 사람들이 쓰는 모자 낡은 모자가 있는데 장인어른이 그걸 탐냈죠. 근데 안 줘서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체면치레 이런 거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을 잘해서 욕필이라고 불린다. 요거는 우리가 본 본문에는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보면 또 다 긁어온 거지. 아휴. 자, 점순이가 잘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대면서가 뭐냐? 대면서지. 아이 결혼을 늦추는 거 보니 욕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요거는 자기가 실제로 쓴 좋은 답입니다. 이거보다 훨 낫다. 야. 혼인 시켜준다고 해놓고 혼인을 빌미로 나를 부려먹는 교활한 인간이다. 잘했네요. 어, 이거랑 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밖에서 빙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겠지. 빙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걸 보면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허례허식, 체면치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인공이 아프다는데 막대기로 찌르는 거, 일하라고 자꾸 찌르는 거 장면 나오죠. 그런 걸 보면은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다. 그쵸? 이기적이고 부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뭐 돈밖에 모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몰인정하다, 인정이 없다, 막대기로 찌르는 거, 일하라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찌르는 거 보면 몰인정하다라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막말하는 걸 보니 활발한 것 같다. 활발한 거는 좀 이상하고 막말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괴팍하고 성격이 안 좋죠.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욕하는 거랑 욕심이 많은 거랑 연결이 좀 안 되죠. 성격이 나쁜 거지. 손버릇이 못됐다를 볼 때 성격이 안 좋다. 아, 그 서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확 낚아채는 그 손버릇을 보면은 성격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수긍이 가네요. 악랄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거가 없네요. 뭐를 볼 때 어떠하다로 써달라고 했는데 욕심이 많다. 저렇게 해서라도 계속 있는 걸 보면 살짝 후우 같다. 이거 나에 대한 설명을 쓰려고 한 것 같은데 틀렸죠? 돈에 인색하다, 교활하다, 인문스럽다.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썼네요. 몰인정하다, 인정이 없다라는 거잖아. 이거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꾀가 많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교활하다라고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교활한 게 꾀가 많다라는 거잖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니까. 싹바가지 없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모르는 말인가요? 싸가지 없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건가? 거만한 성격인 것 같다. 성격이 고약하다. 요거 되는 것 같고. 근데 성례를 미루고 나를 부려먹는 거 보아하니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양반 흉내를 내는 모습 거만하다. 약간 좀 허세 있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요 정도 봉필의 성격 얘기하고요. 다음 나의 성격부터 봅시다. 나의 성격 봅시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어리숙하고 순진한 청년. 그쵸? 장인의 말을 믿고 있죠. 결혼시켜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구장의 말도 믿죠. 장인이 구장한테 이렇게 찌른 거지만 구장이 너 일 하다가 이렇게 바쁠 시기에 일 안 하고 가면 너가 징역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믿죠. 어리숙하다, 멍청하고 좀 순진하고. 혼인을 약속받고 무임금으로 돈 안 받고 머슴일을 해주고 있는 걸 보아 순박하고 어리숙하다. 그래. 장인과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투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점순이가 부추겨가지고 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점순이가 화낼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된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써있는 걸 보니 어디서 또 긁어온 거네요. 아휴, 이런 게 제일 별로입니다. 잘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계속 일을 하니까 순수한 것 같다. 순수, 순진, 순박. 이거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남의 말을 잘 믿는다. 요게 좋아요. 흑투성이 밥을 여자가 무안해할까봐 먹는 것을 볼 때 점순이가 이렇게 밥 흘렸다가 흙이 묻은 밥을 줘도 그거를 그냥 우걱 먹죠.
말 없이 착하고 정이 많은 것 같다. 나 점순이 좋아하니까. 이 답 좋네요. 베스트. 자신이 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탈피할 수 없는 어리숙한 인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몰라요. 둘째 딸 점순이가 셋째 딸이 클 때까지는 나를 성례를 안 시켜주겠죠. 그걸 모르죠. 어리숙하다. 또박또박 대답하는 거를 보니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다. 이거는 장인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막 말대답하는 걸 보니 어? 근데 그것도 참 나의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막 대거리를 하고 갈등 수염도 집어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어, 뭐라 해야 되나 좀 많이 배워가지고 예의를 갖추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죠. 할 말 다 하고 산다. 이건 조금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고 순진하고 어리석하다. 계속 일하는 걸 보아 단호하지 못하다. 여기 앞에 전제가 조금 더 깔려야 되겠지. 이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일하는 걸 보아 단호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일하는 거 봤을 때 우직하고 끈기가 있는 것 같다. 3년 동안 계속 성례도 안 시켜주고 돈도 안 줬는데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우직하고 끈기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혼인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머슴살이를 계속해온 걸 볼 때 우유부단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유부단하다는 거는 되게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망설이는 건데 그렇진 않죠. 점순이가 부추기면은 바로 직진. 멍청해서 그냥 속고 있는 거죠. 계속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성격은 답답하다. 내라는 거는 이 글 쓴 사람이겠죠. 나 주인공을 볼 때 주인공의 성격은 답답하다. 근거가 없네 정말. 자 넘어갈까요? 점순이 성격 보겠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나를 배후에서 조종했죠. 부추겼죠. 성례시켜 달래야지. 아버지와 싸움을 붙여놓고 종국에는 아버지 편을 들었죠. 왔다 갔다 했네. 야무지고 당돌한 성격으로 이렇게 당돌하게 나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 당차게 성례시켜 달라고 해야지. 그전에는 이렇게 내외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 당시 사회가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이 있듯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내외를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것은 또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야무지고 당돌한 성격이라고 봐야죠. 나와의 혼인을 원하지만 막상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 편을 든다. 이거 성격이 아니잖아. 이것도 분명히 어디서 긁어온 답인 것 같아요. 나와 혼인을 원하지만 아버지 이거 똑같네. 그쵸? 당돌하고 야무지다. 먼저 혼례를 하자고 말하는 거 보니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오케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는 명확하진 않네요. 아버지 편을 마지막에 드는데 무서워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아버지가 당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나를 뒤에서 자극해서 장인에게 대들게 할 정도로 당돌하고 적극적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뤄간다. 당차다. 겁이 없다. 겁이 없다는 아닌 것 같은데.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잖아. 뭐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여기서. 요거 결혼시켜달라고 빨리 말하라는 거 보니까 당돌하고 야무지다. 결국 장인의 편을 드는 거 볼 때 이중적이다.
네, 이리로 튈지 저리로 튈지 조금 갈피를 모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나를 배후에서 조종하지만 장인편을 드는 걸 볼 때 엉뚱하다. 엉뚱한 건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갈피를 모르겠다. 이중적이다. 랑 비슷하긴 한데 엉뚱하다는 조금 뉘앙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엉뚱하다 또 나왔네. 이런 표현이 어디 있나? 싸움을 시키는 걸 보니 승부욕이 강하다. 승부욕이 강해서 싸움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성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시킨 거지. 당차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봐야지. 당돌하다. 앞에서는 나의 편 애매하게 뒤에서는 장인 편을 애매하게 번갈아 가면서 드는 걸 볼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연결이 뭐가 이러냐. 이중적이다. 갈피를 못 잡겠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내외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근거를 들어야지. 가식적이다.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자기 속마음은 성례를 바라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 티를 안 낸다라고 만약에 그 전제를 둔다면은 이 가식적인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얍삽해 보인다. 이것도 수긍이 가네요. 나랑 있을 때는 내 편, 봉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봉필이 편. 근데 원래 자기 아버지, 가족인 아버지, 핏줄인 아버지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말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키가 작은 걸 볼 때 귀엽다? 자, 뭐 이 정도 봤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필이 장인어른은 돈에 인색하다, 교활하다, 의문스럽다, 괴팍하다, 이기적이다, 속물적이다. 이런 표현들 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허례, 허식, 허세 이 정도로. 나는 어떻습니까? 어리숙하다, 어리석다, 순진하다. 또 뭐 있었니? 멍청하다 해도 되고. 점순을 좋아한다. 이것도 성격 심리라고 봐야 되나? 우직하다. 점순이가 시킨 거 그대로 했고, 그리고 일도 꾸준히 3년 동안 속아 넘어가면서 계속 하는 걸 보면 우직하다라는 표현도 좋네요. 점순이 내외하고 부끄럼 타면서도 막 충동질 하는 걸 보면 당돌하고 당찬 성격, 적극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부추기 위해서라도 자기도 성례가 하고 싶으니까 충동질 시키죠.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이나 뭉태의 성격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